오버 더 탑 코멘트 1월 12일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안정을 찾아가는가?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를 상대로 2건의 패소했던 소송을 제기한 특별검사관 잭 스미스는 사임을 했습니다. 아바의 위너 테이크스 롤이라는 곡이 생각이 납니다.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예상이 되어 있는 싱가포르의 장마로 인하여 토요일엔 최저기온이 21.6도까지 떨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열대에서 추위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JP모건은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하이브리드 근무 수당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2023년에 이미 시작한 MD들의 일주일 내내 근무해야 하는 것을 다른 직원들까지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JP모건은 60층짜리 고층 빌딩을 짓고 있고 이 안에 직원들을 위한 최첨단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보너스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 등의 트레이더들은 보너스를 10% 이상 인상할 계획이며 JP모건의 투자은행 부서의 직원들은 15% 인상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인 브리지워터는 현재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약 90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직원 수는 이제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 직원의 7%에 해당합니다. 펀드 업계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럽은 회복이 어려워 보입니다. 독일의 공장 주문이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프랑스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예상치 못하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최대 경제국들이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트럼프가 풍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자 풍력발전 주식들이 폭락하면서 계획된 프로젝트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덴마크 및 독일의 풍력 관련 회사들 또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그가 나토의 국가들이 경제 생산량의 5%를 방위에 지출해야 한다고 말한 후 방위 주식들은 뜨고 있습니다. 그는 그린랜드까지 사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린랜드에 프로젝트가 있는 호주의 소규모 광산회사의 주가는 52%가 올랐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풍력주인 CS 윈드는 작년 한 해 37.95% 하락을 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4.32%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 또한 매도로 인하여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미국의 엄청난 부채를 계속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의 10년 국채는 최근 4.92%에 도달했고 2023년에 기록된 5%에 가까워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수익률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4.82%까지 올랐으며 일본도 10년 국채금리가 10년 만에 최고치인 1%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주가를 쳐다보지도 않고도 더 안전한 미국 정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니까 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은 사실 코로나19 이후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달러와 패깅이 되어 있는 홍콩 달러는 이번 주에 다른 아시아 통화에 비해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도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홍콩의 경제는 강한 달러와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3년 이상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소매 판매는 폭락하고 있고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고 인플레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홍콩 달러가 위안화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수백만 명의 중국의 부유층들이 홍콩에 와서 핸드백부터 아파트까지 모든 것을 사려고 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홍콩 달러는 원화 대비 약 8%, 엔화 대비 6%, 위안화 대비 3%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연임을 누리는 홍콩의 집정관인 존 리는 지난달 관광 및 체육산업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난한 후에 관광부 장관을 갑자기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3년 연속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가장 비싼 도시입니다. 지난 11월에는 약 360만 명이 홍콩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201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 1월의 680만 명이라는 최고치의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상당히 많은 홍콩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나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때 90만 명의 홍콩 사람들이 해외로 떠났으며 이것은 작년 대비 5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센토사 골프장에도 홍콩에서 놀러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2월 중순에 제가 홍콩으로 갑니다. 그때 홍콩 가서 느낀 점을 다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의 패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의 패깅을 깨트려 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면서 물러났습니다. 이번 연휴에도 홍콩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서 돈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며 홍콩 내의 소매 판매는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작년에 수많은 국가의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해 19억 명의 잠재 방문객에게 국경을 열었습니다만 기대했던 관광객의 일부만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적은 수의 관광객들의 유입과 수십억 달러의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과 정치적 무역적으로 다툼이 잦은 곳인 서유럽에서는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 개발도상 국가의 관광객들이 많이 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으로 가는 왕복 예약이 2019년 대비 2024년에 69% 급증했고 태국은 30% 증가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비자 면제 혜택이 부유한 유럽 국가들에게 제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에서 왕복 예약은 38% 급락했고 이태리는 29% 하락했습니다. 재미난 통계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별로 중국 베이징에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는지에 관한 수치입니다. 가장 많이 늘은 국가는 283%인 베트남, 2등은 224%가 늘은 몽고, 3등은 158%가 늘은 러시아, 4등은 109%가 늘은 말레이시아, 5등은 62%가 늘은 태국이었습니다. 그 뒤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파키스탄 등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많이 줄어든 국가는 미국으로 52%가 줄었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51%가 줄었고 스위스가 49% 줄었고 스웨덴이 48% 줄었고 오스트리아와 필리핀이 43% 줄었고 일본이 40% 줄었습니다. 또한 과거 중국의 비즈니스 여행을 전문적으로 해왔던 회사에 의하면 예전에는 외국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중국 여행을 많이 주선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 회의들이 동경이나 서울에서 열리고 그들이 업무 후 여행을 일본이나 발리나 기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300만 명에 약간 못 미칩니다. 이것은 2024년 최저 기준의 약 2배에 해당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같은 기간 수준의 63%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 약 1,300만 명만이 비자 없이 입국을 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38개 국가의 사람들에게 비자 면제를 일방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싱가포르, 일본, 브루나이의 사람들만 서류 없이 중국에 갈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10일 이하의 방문을 계획하는 여행객에게는 비자 면제를 제공하며 현재 54개국에 적용이 됩니다. 코로나19 때는 백신을 만드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회사의 주가가 떴고 작년엔 비만약을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떴고 올해는 알츠하이머의 치료에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를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을 업계는 추천을 하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이오젠과 일라리를 포함한 회사들은 잠재적인 알츠하이머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썼고 노보 노디스크와 로시를 비롯한 다른 회사들도 이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알츠하이머 약물 시장이 2030년까지 130억 달러, 19조 1724억 원 정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알츠하이머는 쉽게 치료되거나 쉽게 고치는 약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얽혀있고 과거 수년에 걸쳐 수십 가지의 실험적 치료법이 임상실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바이오젠도 2021년 6월에 FDA에서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임상실험 결과 논란이 되어 결국 주가는 400달러, 59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폭락을 했고 금요일엔 148.82달러, 22만 원 정도까지 빠진 상태로 일부 국가에서는 승인을 거부하거나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또 모릅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이러한 허풍과 기대감에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지나갔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괴랄한 바이러스가 돌고 있으며 종류도 1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진단 키트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무비자라고 좋다고 거기에 놀러 갔던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고 이 괴랄스러운 바이러스가 한국도 포함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구독자분들은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